안녕하세요. 메이플 스터디 제이슨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하고 다음 영상에서는요, IB 과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다뤄볼까 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IB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실제로 IB가 무엇인지 또는 IB가 우리 아이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은 좀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들을 통해서 IB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이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에 어떤 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요, IB에 대해서 IB라는 게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무엇을 이수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학점을 떼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B 과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5천 개 이상의 학교가 지금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이게 IB 자체가 공통 프로그램을 이 5천 개의 학교에 제공을 하고 평가가 이제 공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간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대학에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학교마다 또는 지역마다의 격차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지금 IB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는 물론이고요. 미국, 영국, 그 다음에 한국하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그 주요 대학들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IB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 디플로마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디플로마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IB라고 하는 것들은 이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중학생들을 위한 미드이어 프로그램도 있고 초등학생 프로그램도 있고요. 심지어는 성인에 관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 고등학생이 해당되는 디플로마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실게요. 이 고등학교 과정인 디플로마 프로그램은요, 이름이 디플로마 프로그램이지 모두가 디플로마를 따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6개 영역에서요, 6개 영역에서 반드시 한 과목 이상은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수강을 해야 되고, 수강 기간은 2년 안에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6개 영역 안에는 스탠다드 레벨이라는 것이 있고, 같은 과목이라도 하이 레벨이라는 걸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6개 중에 3과목은 반드시 하이 레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6개를 스탠다드 레벨로 하게 되면 실제로 이수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6개 영역에 보면요. 이제 예술 영역이 있어요. 아트 영역이 있는데 아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얘를 안 하고 이 한 과목을 갖다가 다른 아카데믹 영역 거를 대체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도 활용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디플로마를 실제로 따는 것은요, 이 6개 영역에다가 지금 3개의 코어 영역을 추가를 해서 실제로는 9개 영역을, 9개의 과목을 듣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B에 대해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의아해 하시는 것들이 뭐였냐면, IB 테스트는 5월에 진행이 되죠. 그런데 대학 원서는 심지어는 기 전에 쓰고 심지어는 발표도 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IB를 했는데 무슨 점수를 넣는 거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그 시험을 보기 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성적을 매기잖아요. 그게 이제 prediction scor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prediction score하고 IB 테스트의 성적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반영하는 성적은 prediction score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IB를 했는데 도대체 지금 디플로마고 서티피케이시고 뭐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실 건데요. 일단 IB를 해서 이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그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채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 요건을 채우는데 필요한 것들이 6개 영역에서 18점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역에서 3.10, 36, 18점을 받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3점 미만의 점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3점 미만의 점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1, 2점을 받는 것들은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사실 3점을 받는 것들은 뒤에 이제 점수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의미 있는 성적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서티피케이시라는 건데요. 6개 영역에서 합이 24점이 나오면 됩니다.
그거는 하나에 보통 평균 4점이 되는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3점짜리도 있고 5점짜리도 있고 6점짜리도 있고 어찌됐건 간에 3점 미만만 없이 6개 영역의 합이 24점이 되면 된다. 그러면 서티피케이트를 받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 IB를 하는 친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평균 점수가 30점 정도 되니까 대부분은 서티피케이트 갖고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부를 잘하고 또 도전 정신이 있어서 디플로마까지 하겠다라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세 개의 영역을 더 추가로 해야지만 코어 영역을 추가로 해야지만 그리고 나서 그 총점이 45점이 넘어야지만 디플로마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고등학교 졸업 요건과 서티피케이트 요건과 디플로마 요건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프로그램 이름은 디플로마지만.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스코어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IB 스코어는 기본적으로는 7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7이 제일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고 1, 2는 사실 페일이에요. 그래서 1, 2 같은 경우에는 받으면 하나라도 받으면 IB를 이수를 못합니다. 그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 요건에서도 배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제 점수를 보시면은요. 3점이라는 게 60점만 넘으면 3점이에요. IB를 하는 친구 중에 60점 못 넘는 친구도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트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점수가 70점입니다. 그 위로 점수가 쭉쭉쭉쭉 물론 올라가고 7점 같은 경우에는 뭐 93점 이상을 받아야 되니까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3, 4점 그리고 한 5점까지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이제 그룹별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아까 6개의 영역에서 최소 한 과목씩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 그룹에 있는 것이요.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라고 나와 있죠. 이거 그냥 모국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First Language인데 그러니까 모국어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과 한국어 같죠. 그건 아니고요.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니까 무조건 영어가 First Language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문학을 하던 뭐 아니면 Language and Literature를 하던 아니면 Literature and Performance를 하던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 있는 것은요, language acquis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제2외국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제2외국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modern language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제2외국어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전 세계 언어가 IB 전체를 놓고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당된 학교에 있는 과목들은 다 열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 어떤 과목이 열려 있는지를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참고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제 프렌치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는 이게 프렌치가 오피셜 랭귀지잖아요. 그래서 프렌치를 선택했을 때는 무조건 하이 레벨만 선택을 해야 되지, 그 스탠다드 레벨은 선택해서는 안 된다, 선택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무조건 하이 레벨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퍼스트 랭귀지는 영어고 근데 한국어가 있어요. 운이 좋게. 근데 내가 백그라운드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선택했을 때도 선택은 가능하지만 무조건 하이 레벨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고어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해서 클래시컬 랭귀지를 선택하는 경우 라틴하고 그리스어, 라틴어하고 그리스어 선택이 가능한데요. 사실 이제 한국 학생들이 이걸 선택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룹 3, 4로 가볼게요. 그룹 3에서는요, Individuals and Societies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문과 계열의 교양 과목도 있고 경제 과목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과목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 선택되어 있는 거, 그거 하나 정도 내가 관심 있는 거 들어주면 되고, 또 내가 문과 쪽에 전공에 비즈니스 쪽 할 거다. 그러면 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지 좀 그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요,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초, 중 다니고 온 친구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이네들이 보는 서양 사람들이 보는 그 자신의 역사와 우리가 보는 객관적 세계사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보통 우리 한국 학생들이 생각보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좋은 점수를 받는 과목인데 그렇더라라는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요, 이 사이언스에 달려 있어요. 이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게 선택이 보통 바이올로지를 할 거냐, 뭐 피직스를 할 거냐의 선택에서 이제 크게 갈리는데요. 왜냐하면 케미스트리는 양쪽에 다 걸리기 때문에 보통 다 해요. 케미스트리는 그냥 기본으로 달고 간다라고 치고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라이프 사이언스 쪽, 그러니까 의대나 이런 쪽 가는 친구들은 무조건 바이올로지를 갖다가 요구하니까 해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세트가 나오겠죠. 그런데 엔지니어링 쪽 가는 친구들은요, 엔지니어링 쪽 가는 친구들은 보통 피직스를 거의 다 요구를 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세트가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요, 과학에서는 두 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걸 선택을 못하면 세 개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과목 부담이 너무 커지거든요. 이게 쉬운 과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그 이과 쪽에서는 내가 어느 쪽을 갈 거냐를 선택해야 좀 수월하게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mathematics 수학, 그렇죠? 수학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수학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여기 그냥 mathematics를 갖다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하이 레벨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레귤러 과정에서는 수학을 막 선택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뭐 프리칼큘러스를 선택하냐, 뭐 칼큘러스를 선택하냐, 벡터를 선택하냐 이런 것들이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칼큘러스며 벡터며 뭐 확률 통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면은 그 내가 그 수학에 대한 대학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요 그 Mathematical Studies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스탠다드 레벨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칼큘러스 앞부분까지는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빠지니까 이과 쪽을 생각하시는 분은 그 지금 매스매틱스를 그냥 선택을 하시는 것들이 수월하게 될 거예요. 아트 부분은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선택 안 하는 것을 아까처럼 사이언스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이제 예체능 쪽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 선택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택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사항인데요. 디플로마를 하려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 6개에다가 그 3개를 더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요 3가지예요. 그래서 그 TOK라는 거, Theory of Knowledge하고 Extended Essay, 그 다음에 CES 이것들이 플러스가 돼야 디플로마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 IB의 어떤 과목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런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실제로 이게 대학 들어갈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 상당히 도리어 포기했던 친구들이 할만하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설명이 조금 짧았다면 짧을 수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간단한 거 이제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이의 그 개별 상담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저희 이제 메이플 스터디 홈페이지에 1대1 상담 시청란 이용하시거나 jmjason1938 제 이메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